우리도 나름 아껴서 쓰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런 아파트에 못 사는 걸까? 청약 한 번으로 우리보다 훨씬 부자가 된다니 속으로는 좀 질투나. 이런 질투 많이 하지?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형도 이런 열등감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가 끊길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 슬프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이런 질투와 열등감이 해소되지 않더라고.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의욕만 더 떨어지고 자존감만 낮아질 뿐이었어. 그랬던 형이 이제 다 극복하고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비결, 오늘 다 얘기해볼게. 나와 직급이나 연봉이 비슷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나보다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질투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그럼 나와 수입이 비슷한 사람인데 왜 자산 수준의 차이가 30대 후반부터 커지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형도 돈에 대해서는 완전 바보였어. 진짜로. 돈관리법이라고 하면 그냥 아껴 쓰고 저축하자,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 마치 돈을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지. 우리 부부는 진짜 모범적으로 살았어. 둘 다 회사 다니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지.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경기도에 아파트도 하나 샀거든. 이제 우리도 집이 생겼다, 이런 생각으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사회생활 시작한 지 10년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청약 당첨됐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단지였어. 어느 날 와이프랑 함께 어떤 신축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거기서 본 게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부부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남들보다 수입도 많고 노력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남들은 더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지? 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읽던 자기계발서도 읽기 싫어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축하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완전히 의욕을 잃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결과였어. 왜냐하면 내 연봉은 이미 너무나 뻔한 숫자로 정해져 있었거든. 10년간 직장 생활해보니까 매년 몇 퍼센트씩 오르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심지어 5년 후, 10년 후 내가 받을 연봉도 5분만 계산기 두들겨보면 금방 나와. 문제는 말이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경제적 목표는 그 계산 결과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어디서든 들어봤지? 형도 수백 번 들었어. 근데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야. 원론적인 뻔하고 뻔한 의미 없는 말로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작은 갭 투자 하나로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걸 알기 전까지는 형은 형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형의 수입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 짓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내 수입의 한계를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형의 관심은 온통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거였어. 패시브 인컴은 스스로 들어오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경제 입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돈의 속성 같은 책에서 강조하는 돈을 빠르게 불리는 방법이야. 이런 책들은 시간과 소득을 분리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수입을 복리의 원리를 활용해서 불려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지금 당장 내 시간의 가치를 개선하고 그것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데 집중했어. 처음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지만 계속 공부하고 시도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형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작은 관점의 변화 하나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너도 한번 찾아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고 경제적 수준과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을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는 없어. 대신 내가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야.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하나라도 만든 사람은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월세가 나오든 배당이 들어오든 온라인으로 자동 매출이 생기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 이게 쌓이면 평생 월급에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절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까? 내 시간의 가치를 먼저 올리고 나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돼. 내 시간의 가치를 먼저 올린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무슨 말이냐면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해 줄게. 먼저 지금 내 시간의 가치부터 계산해봐. 하루 동안 일과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이고 월급이 300만 원이면 내 1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30만 원의 가치라는 뜻이야. 먼저 내 시간의 가치를 수치로 계산해 보는 거야. 다음은 그 시간의 가치보다 비싼 일을 찾아보자.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을 한 달 동안 투입했을 때 3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 규칙적인 하루 1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유튜브, 전자책 등의 지식 컨텐츠, 온라인 셀링, 공간 사업, 수익형 부동산, 배당 투자, 숨고 같은 곳에서 내 전문 지식 판매. 이런 것들 외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기는 힘들어.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봐.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 그리고 한두 번 시도해보고 실망한 듯이 이건 돈이 안 돼 라고 때려치우는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마. 중요한 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하루 1시간 루틴을 쌓는 것이야. 오케이?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내 투입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 단계야. 한번 세팅해 놓으면 별도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내가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있어. 한번 세팅해 놓으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 둘 늘려가고 안정화시키면 돼. 내가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직원을 뽑거나 위임을 하거나 좋은 시스템을 구매해서 내가 투입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야 하고 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고 그게 익숙해지는 단계에서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직접 하는 시간을 줄여나갔어. 바로 이 두 가지가 자산의 규모를 빨리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돈을 버는 수단에서 시간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거야. 핵심은 간단해. 우리가 하루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최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건만 없애게 된다면 그 24시간이라는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돈 버는 수단에서 내 시간을 걷어낼수록 자산이 빨리 크는 거야. 이걸 몇 년 하다 보면 임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어느 순간 수입이 확 커지는 시점이 온다? 이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나도 돈 버는 시스템이 생겼으니 이제 슬슬 퇴사? 이런 생각. 하지만 절대 안 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생각보다 힘이 세. 투자 수익률이 6%라고 가정하면 월 500만 원 현금 흐름은 자산 10억의 가치와 비슷하거든. 그래서 직장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가져다 붙이는 게 정답이야. 퇴사는 내 시간 가치가 충분히 높아지고 언제든 시스템을 만들어낼 실력이 생겼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자. 현금 흐름 늘리기처럼 추상적인 목표 말고 숫자를 딱 정해서 표현해보자. 예를 들면 올해 12월까지 월 30만 원 배당 이자 흐름 만들기 같은 것 말이야. 우선순위로 한두 개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온다고. 에이,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들지? 그런데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 작은 패시브 인컴 시스템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예를 하나 들어줄까? 30만 원이 통장에 평생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1억 원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을 너의 패시브 인컴으로 지불하면 되니까 넌 평생 1억 원을 빌려 내 돈처럼 활용할 수 있어. 그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좀 더 많은 패시브 인컴이 발생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임대 매물을 좀 찾아봤어. 전세로 살 경우에는 보증금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월세로 살 경우에는 보증금 2억에 월세 260만 원이 필요해.
내가 만약 패시브 인컴으로 매월 현금 흐름 260만 원 정도 만들어진다면 보증금 7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거주하는 대신에 보증금 2억 원짜리 월세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차이인 5억 원을 바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져. 형도 이런 현금 흐름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었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현금이 갖는 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시작이야. 이게 오늘 영상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이건 네 머릿속에 평생 박혀 있어야 해.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자산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야.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갖췄냐, 못 갖췄냐. 지금도 늦은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야 해. 작은 시스템 하나가 10년 뒤 너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데려다 줄 거거든. 생각보다 10년은 금방 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봐. 단 10만 원짜리라도 좋아. 그게 네 미래를 바꿀 거야. 그리고 형이 부탁 하나 할게. 영상 끄기 전에 네가 만들 작은 시스템 한 개를 댓글에 적어보는 건 어떨까? 너의 목표를 응원할게.